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대표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13일에는 해성DS를 포착하셨습니다. 해성그룹의 리드프레임 제작 업체인데요. 서버양 반도체 수요 증가로 2분기 실적 호조를 이뤘습니다. 3분기 역시 수요 호황과 더불어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로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월 20일과 27일에 ST팜을 포착하셨습니다. 모더나 백신 임상 효과가 나타나며 주목받았는데요.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3일에는 하나마이크론 말해주셨습니다. 3분기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이 본격화되며 실적 상승이 전망되는데요. 이와 함께 베트남 증설 공장이 3분기부터 신규 가동되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10일에는 테슬라 포착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회복과 SoC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상반기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1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에 SK이노베이션 포착하셨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문의 고성장이 전망되는데요. 자회사 상장 모멘텀과 함께 기대감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0만 원 설정하셨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8월 13일에 선정한 해성DS 현재가 살펴보면 1.52% 하락한 1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월 20일과 27일에 포착한 ST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84% 오른 75,800원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9월 3일에 매수한 하나마이크론 확인해 보겠습니다. 0.73% 내린 8,14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 포착한 테스나 현재가 살펴보면 1.02% 내린 4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에 포착한 SK이노베이션 현재가 알아보면 3.38% 하락한 14만 3천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준섭 팀장의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월 27일에 KMH를 포착하셨습니다. 방송 송출과 골프장 운영 사업에 주력하는데요. 코로나19로 골프 수요가 늘면서 수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8,55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1일에는 이크레더블을 매수하셨습니다. 결제형 B2B 사업을 영위하는 이크레더블은 상반기 실적 호조를 보였는데요. 과점 시장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핀테크 빅데이터 부문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6,3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3일에는 신세계 INC 포착하셨습니다.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를 이뤘는데요. 앞으로 클라우드 AI와 IoT 등 4차 산업 부문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4만 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10일에는 HCT 말해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0% 매출 성장을 달성했는데요.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에 노바렉스 포착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건기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방 시장이 확대됐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면서 기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5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신준섭 팀장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에 포착한 KMH 현재가 확인해보면 13,350원으로 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9월 1일에 포착하신 이크레더블 현재가 살펴보면 0.43% 하락한 2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3일에 매수한 신세계 INC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1.82% 내린 1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 포착한 HCT 현재가 살펴보면 0.83% 하락한 1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에 포착한 노바렉스 현재가는 0.74% 내린 43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살까 말까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착주들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동현 대표, 신준섭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목요일 시장 우리 공략주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9월 17일이었죠. 먼저 송동현 대표 SK이노베이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배터리데이 이후에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배터리 데이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서의 어떤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가격 인하, 그래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우선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일단은 공급 물량도 늘리고 가격도 좀 다운시키는 그런 명령 아닌 명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압박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주어졌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일단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빠진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프리미엄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큰 이벤트가 좀 끝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좀 불확실성이 많이 껴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현재 좀 달려 있고요. 뭐 9월 29일부터 트럼프와 바이든의 본격적인 대선 토론이 있고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계속 미국 정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또 추석도 현재 껴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그 2차 전지 섹터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좀 빠져나오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노베이션도 역시나 같은 관점에서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3위의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어쨌든 대세는 친환경 산업으로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가 뭐 테슬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발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기존의 NCM 3원 개 소재의 배터리 수요는 당분간은 수요 감소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한번 배터리 업체들이 좀 그 주가 흐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주가가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섹터고 시장의 주도 sek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준섭 팀장의 지난 9월 17일 포착주 노바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55,000원까지 설정해 주셨는데 현재 약간 이제 조정 국면에서 시장의 분위기와 편승되면서 노바렉스 4만 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쨌든 시장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발 이제 IT 버블에 대한 지금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번 조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뭐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T 기술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 들어서 급격히 오르는 종목은 아닌데, 물론 상반기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좀 받쳐주면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장 점유율이 건기식 쪽에서 독보적인 질주를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일단 시장과 좀 편승해서 같이 지금 하락을 좀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한 자리로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추세는 중장기 추세선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현재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홀딩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목요일 시장에서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좀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장 관심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네, 먼저 송동현 대표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신준섭 팀장은 흥국을 선택하셨는데 이야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8만 원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반도체 섹터는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섹터 내에서도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편중이 돼 있고,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또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또 기회가 오는 쪽이, 그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8월 20일까지만 해도 거의 신저가를 기록했죠. 71,300원.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현재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자리부터 보시면은 우선은 기술적으로 300일선 위로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일단 300일선을 돌파를 하면 역시나 중기적인 추세 자체가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수급 상황,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약 70만 주, 그리고 기관이 24만 주, 프로그램 역시도 28만 주 정도 들어오면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시장이 지금 또 약간씩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 생각상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 역시나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그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주의 흐름들이 역시 좋아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또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시세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펀디멘탈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지금 매출이 8.6조, 영업이익 약 2조 정도 나오면서 예상치를 좀 증권사 예상치를 좀 상회 혹은 부합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와 실적이 현재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이끌었던 부분 역시나 이 비대면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서버와 PC 쪽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요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코로나19는 언택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앞당겼던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세 흐름들은 역시나 비대면 이런 수요들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커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좀 관심 있게 계속 투자를 하고 그 시장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인데, 일단은 서버와 PC 수요의 증가 때문에 이 SSD에 대한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낸드 출하량도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의 마진 개선은 역시나 SSD 메모리의 수요의 상승이라는 그런 점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전체 SSD 비중이 10%였는데 약 45%까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구조적인 이 수요 성장 구간이 좀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서버 교체 주기에 따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또 이 5G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5G 스마트폰의 탑재량에 따라서 또 D램과 D램 메모리가 또 많이 4G 스마트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탑재량 증가에 따른 수요 본격화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또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시바 메모리 상장에 따른 그런 이슈도 있죠. 이 키옥시아에 대한 키옥시아 상장 계획 발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D램 가격 하락과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D램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이 부분까지는 점차적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약 2조 엔 정도의 투자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훨씬 더 사실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시장이 좋아지면 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포워드 PBR이라는데 펄을 보더라도 너무나 큰 저평가죠. 12개월 선행 PB만 보더라도 약 1배 정도 수준밖에 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피어 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큰 저평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역시나 저평가, 성장성도 있는데 이제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환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게 맞고 또 기술적으로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정고점을 돌파를 앞둔 상황과 300일선을 중기 추세를 돌릴 수 있는 300일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보나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주목하고 있는 송동현 대표인데요. SK 하이닉스 대표주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1%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저평가인 건 확실하고요. 지금 이제 자리를 좀 볼게요. 8만 원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네. 우선은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일단 목표가는 약 11만 원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약간 중기적으로 좀 더 본다면 이제 11만 원까지 일단은 예상을 해주고 있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21선이 무너지면 또 역시나 매물이 많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끊어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78,900원 혹은 800원 가격 라인대에서 손절 가격대 형성을 하도록 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내년도 구조적 성장 구간에 돌입한다는 전망입니다. 5G 스마트폰 탑재량도 증가하면서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84,400원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78,800원 잡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준섭 팀장이 선택한 흥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영위하는 사업 부문이 어느 쪽인가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경기라는 산업이 좀 맞물려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건설 기계 부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일단 좀 작은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 되는 마이크로캡 기업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업력이 일단 45년 정도 됐고요. 비록 이제 마이크로캡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업력은 45년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일단 아까 잠깐 건설 기계 부품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롤러, 링크, 어셈블리 쪽을 이제 주로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자동차 이제 부품 쪽까지도 이제 정밀 가공까지 진행이 되면서 사업에 대한 자각화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이 좀 진행이 됐던 기업입니다. 일단 업력이 곧 시장 지배력이라고 계속 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건설 기계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납품이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단 대규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면 대규모 이제 시설 투자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일단 작은 기업들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이제 시장이면 틀림이 없고요. 신규 납품을 할 때 바로 이제 납품하는 과정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정도 이제 사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사와의 이제 관계가 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시험 과정을 거치고 실제 이제 장착이 가능한지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좀 정교하면서도 이제 시장 안에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업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좀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납품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마모가 될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조금 더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확장이 될 경우에는 이제 납품이 더 늘어나겠죠. 단순히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이제 우리가 열어두고 볼 수가 있는 전방 시장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고부가 사업을 또 같이 영위하고 있는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매출을 딱 보시면 전체 이제 매출 비중에서 한 90% 이상이 이제 건설 기계 부품 쪽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실제 해외에서도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들만 잠깐 보시더라도 동사의 이제 업력이 비록 이제 작지만 나름대로 강한 기업이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볼보 그룹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대 건설 기계 쪽, 두산 인프라코어 등등 국내에서 우리가 좀 들어보면 알 법한 그런 기업들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매출 자체가 작년에는 살짝 이제 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1,000억을 달성하면서 작년에 잠깐 줄어들긴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래 이런 기계 부품 쪽이나 이런 좀 작은 기업들 쪽이 특히나 이제 후방 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이
건설 그 경기에 상당히 좀 예민하면서도 부채 비율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좀 열려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46% 정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록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좀 갖춰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상반기 때 제가 이제 실적을 좀 봤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작년 이제 상반기 정도 수준을 지금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일단 그 상반기 매출을 잠깐 말씀드리면 575억 원 정도 기록을 해서 작년보다 한 1.23% 정도 이제 성장 수치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78억 정도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개선이 됐죠. 작년 상반기 대비 봤을 때는 42% 성장 수치인데 일단 그 동사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 실적도 좀 내면서 얄궂게 이제 제대로 좀 남기는 그런 좀 장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업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 작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렇게 지배력이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시장을 앞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계속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유 현금성 자산도 상당합니다. 일단 약 한 15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치는 그 이제 투자 부동산을 포함해서 약 400억 원이 넘는 430억 정도의 가치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이제 보유할 정도로 이것만 합치더라도 지금 한 580억 정도, 약 60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시가총액이랑 좀 맞먹을 수준의 지금 기업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최근에 흐름들을 쫙 보시면 그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졌고 오히려 더 한번 올랐던 그 흐름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22일이었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한반도 종전과 관련된 이제 이슈를 다시 꺼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사가 어디와 이제 연결이 돼 있냐면 예전에도 한번 이제 그 남북 이제 우리 그 평화협정 막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북한 쪽 자원 개발할 때 이제 수혜주로 이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잠깐 최근에 수급이 좀 몰리긴 했었는데 여전히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부각이 될 가능성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양호한 지금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배당도 좀 나름대로 좀 잘 나왔습니다. 현금 배당이. 올해 역시도 지금 이제 시가 기준으로 좀 봤을 때도 약 3%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배당 투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업력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 기업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신준섭 팀장입니다. 흥국도 건설기계 부품 제조사로서 업력 45년을 자랑하고 있네요. 실적이 좀 양호하고 또 배당을 연말에 기대해 보면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다행히 이제 그 9월 22일 날, 급등을 하지 않고 좀 빠져줬는데, 눌려줬는데, 지금 자리에서 그 공략이 좀 가능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분할적인 접근 가능하고요. 여전히 근데 작지만 일거래량이 좀 제법 나오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6,180원 정도, 손절가는 4,55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5,000원 아래에서 잡고 목표가 6,180원, 손절가는 4,55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와 흥국 두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